서울역 광장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물대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지금 그 민중 총 걸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입을 막기 위해서 물대포가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네, 시민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민중 총궐기대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경찰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요.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자, 경찰은 지금 세종로에 차벽을 두고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8만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최 측은 10만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속속들이 서울역 광장에 시위대들이 모이면서 상황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고 지금 물대포까지 등장을 해서 지금 바리케이트 중으로 모이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경찰이 차벽을 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시민들의 그 통행을 막고 있는데요. 일단 시위대하고는 극심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위는 노동과 농민 등 53개 진보단체가 참여를 하는 민중 총궐기대회로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역 광장 또 대학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가졌었는데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장면은 지금 이 시각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 그대로를 직접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다 노조원들과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 광장 등에서 이제 사전 집회를 가졌고요. 지금은 이제 도로를 점거한 뒤에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차벽으로 막으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한 8만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취재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모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청계광장 입구 쪽도 지금 차벽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단체들 저녁 6시부터 광화문 광장을 점검을 하고 박근혜 정부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갖겠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시각이 4시 56분입니다. 미리 지금 물대포가 살포가 되면서 시위가 좀 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갖게 하는군요. 차벽을 설치했는데 지금 벌써 사다리와 밧줄까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좀 격렬하게 대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지금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기동대까지 투입해서 폭력 사태나 불법 행위를 막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지금 시위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저녁 6시부터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격렬하게 대치가 시작된 걸로 봐서 오늘 저녁 때 극심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은 많은 단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좀 파노라마 집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 직접 보이십니다만 끈으로 엮어서 지금 당기는 장면이죠. 사다리도 지금 올려오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고 그 위에 이제 사다리를 놓고 시위자들이 차벽 위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위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금 격화되고 있고 지금 대치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중간에 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찰이 막아놓은 차벽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를 동원했고 밧줄로 또 차벽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 집회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를 치려하다가 노조원들과 지금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졌고 그리고 지금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차로 차벽을 지금 접근해서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물대포로 막고 있는 상황에 밧줄과 사다리 모두가 지금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집회는 이제 노동계와 농민 등 53개 진보단체가 참여하는 민중 총궐기대회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에서 모여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보고 계십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대포까지 살포하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경찰차. 자, 이제 경찰차를 부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찰차를 부수고 있고 파손하는 장면까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네요. 네, 현장에 지금 비도 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혼잡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다리로 차벽을 넘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경찰차를 부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시위대 중에 지금 새 파이프를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위대들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 버스 한 대가 시위대에 끌려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시위가 6시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53개 진보단체가 참여하는 여러 곳에서 했던 것들이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네. 그 걸기대회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과정에서 네. 격화되면서 네. 물대포가 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다리, 밧줄까지 동원돼서 네.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찰 한 명과 경찰 버스 한 대가 시위대에 끌려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경찰과 지금 네. 대치하고 있는데요.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차를 파손하고 또 경찰차 한 대가 시위대에 끌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정군기 교수님 나오셨고요. 고용순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원래는 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평화적으로 시위는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왜 갑자기 지금 4시부터 5시부터 지금 무역 시위가 좀 격화되는 양상이네요. 예, 제가 올 때 보니까 예. 경찰이 네. 오늘 그 아주 경비를 잘해가지고 고구려 성처럼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네. 시위대를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그 시위대가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예. 해산을 하면 되는데 제가 1차 경고까지 듣고 왔는데 아. 결국은 해산을 하지 않고 저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것을 보면 예. 네. 시위대가 오늘 막히더라도 불법 시위를 하겠다. 아. 네. 뭐 이런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예. 사다리 차도 준비하고 뭐 새 파이프도 준비되어 있는데 예. 네. 좀 아쉬운 게 시위대가 오늘 저런 모습만 한번 안 보였더라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 그 나쁜 모습을 탈피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 그 경찰하고 또 충돌하는 예. 모습이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오시느라고 좀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단단하게 막고 있죠. 시민들이 전혀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TV 조선 오는데도 예. 네, 천신만고 끝에 왔습니다. 네. 예. 돌고 해서 네. 가지고 겨우 들어왔었는데요. 예. 어쨌든 경찰로서는 지금 오늘 시위가 평화적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겠다고 했지만 네. 네. 사실은 과격 시위로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 과격 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청와대 진출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철벽 이렇게 방어 벽을 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후부터 청계천이라든가 뭐 광화문 광장 여러 곳에서 시위를 하던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서 예. 6시에 정식 집회를 하고 지금 행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그 집회가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물대포를 쏘면서 이 인력들을 지금 해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위 하는 분들도 예. 좀 네. 과격해져서 저렇게 차를 부수고 또 뭐 도로 이런 표지판도 부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우리 TV조선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현장 상황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현재 서울 광화문과 세종로 12개 차로는 민중 총걸기대회에 참여한 53개 단체 6만여 명이 점거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선 경찰 차벽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사다리로 경찰을 공격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와 서울역 등서 사전 집회를 가진 노동가 장애인, 농민 청년 단체들이 모여들며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승대문 일대에서 허수아비를 불태운 뒤 상여를 메고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성계광장 입구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저녁 6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을 점검하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겠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부 단체에선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2만 명 이상의 기동대를 투입하고 폭력 사태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민주노총 등이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체포에 나섰지만 민노총 조합원들이 6대
폭탄 방어에 나서면서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현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사법경찰 수십 명이 한 위원장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을 막아섰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프레스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 18층 언론노조 사무실에 피신했다가 서울광장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자, 고영진 교수님, 지금 보면 이번 시위가요,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요구한 사람도 있고 청년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였는데 지금 시민들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단체들이 계속 하는데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과격 시위로 연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지금 53개 시민사회단체라고 하지만 이 53개 시민사회단체는 민노총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전국 총농민연맹 전농이라고 그러죠. 네. 또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 53개 단체인데 뭐 이 단체들은 시위가 있을 때마다 늘 나타나서 뭐 전문 시위 단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주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친재벌적인 반민중적인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도시빈민이라든가 농민 뭐 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파괴할 분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명분으로 걸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시위를 주관하고 있는 민노총의 경우 지금 노동 관련법 5개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 노동법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또 청년 단체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만들이 일시에 표출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국면에서는 국정교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번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정부를 흔들어서 세를 과시하겠다. 이게 오늘 53개 시민사회단체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 교수님. 지금 보면 이제 민주노총 10,000명 정도가 안국역 쪽에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주의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로 근데 이런 시위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대통령 G20 또 마닐라 APEC 정상회담에 이제 출국하는 날짜가 겹쳤는데 대통령 출국하는 날짜도 그렇지만 오늘 저 대학 수험생들 저 논술고사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논술고사는 한 대학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대학에서 저 대학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굉장히 그 뭐 혼잡하고 지하철도 붐비고 하는 와중인데 제가 오늘 저 TV조선에 오다 보니까 광우병 그 시위 때는 그래도 많은 그 일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피력했는데 오늘은 저렇게 그 경찰의 차벽 안에 있는 그 제가 보기엔 뭐 전문 시위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해하는 모습하고 좀 갈리는 걸 봐서 결국은 그 전문적으로 저렇게 폭력 시위를 하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저 외국에서도 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체류탄을 쏘는 경우 많이 있지만 돌 뭐 정도 던지는 건데 우리는 너무 과격합니다. 저렇게 경찰차를 그 사들이로 뭐 부신다든가 차벽을 올라간다든가 뭐 밧줄로 당겨서 훼손한다든가 이런 점은 우리 저 민주노총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두 축인데 맨날 저런 그 전략적 미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 노동계의 지지를 준다는 건 마이너스거든요. 저는 오늘 저 잘 좀 그 표출하고 본인들의 그 어떤 그 요구를 표출하고 저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국역에 내리겠다는 거는 상당히 또 전략적으로 청와대를 들어가서 뭔가 좀 그 의사를 피력해 보겠다는 건데 뭐 청와대 쉽게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광화문 시위 현장 장면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신데요.
지금 물대포가 등장을 했고 시위대가 원래 6시에 모여서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기를 민중궐기대회 측에서 얘기를 했고 경찰 측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속보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농민단체가 허수아비를 태우고 오면서 광화문 진출을 시도를 했고 물대포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노총 만여 명은 안국역 쪽으로 해서 청와대 진출까지 지금 시도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상황에 원래 이제 오늘 시위하는데 이제 뭐 논술도 있고 아까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 시민들이 불편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시민들의 불편은 꼭 이번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이 시내에서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민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예. 예를 들면 2008년 광우병 집회 때는 예. 그래도 상당수 보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그 광우병 과 관련된 쇠고기 수입은 막아야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한 20여 분 동안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정문기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시위꾼들이 대부분 달려들어서 이렇게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과연 저분들의 그러한 주장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위 목적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그것이 관철이 되는 건데 시민들과 유리된 저런 시위를 해가지고 과연 무슨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지 오히려 시민들의 민생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고 제일 오히려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게 저 시위 때문에 그런 거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집회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6시에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광화문 광장 진입을 아예 경찰이 차벽으로 막고 있어서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 물대포를 쏘니까 이쪽에서도 밧줄로 차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 쪽에 버스가 한 대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경찰도 한 명 끌려갔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장면은 밧줄로 차를 끌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양욱 의원님, 양 의원님. 지금 근데 경찰이 그때 세월호 집회 때도 그렇고, 뭐 물론 과격한 시위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무리해서 막았기 때문에 시위가 과격해진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무리해서 막아서 시위가 과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위라는 것이 결국 불법이라고 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로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들어줄 수는 있지만은 과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부 지금 우리 시민의 돈으로 산 어떤 경찰의 장비고 그런데 저런 부분을 부수는 부분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본인 스스로 정당성을 내려놓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국민을 스스로 적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경찰이 뭐 과잉 진압 뭐 했다 이런 핑계로 많이 저런 그 시위 문화가 용인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저는요, 외국 선진국의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은 지금 저 밧줄 흔드는 저런 사람들은 경찰이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쇠파이프 든 사람, 사다리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체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대치를 하고 무슨 게임을 보는 듯한 지금 이걸 제가 봐도 시청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전략적으로 경찰이 잘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시위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런 차벽을 설치를 하고 쉽게 체포를 못하는 그런 점 인정을 합니다만은 폴리스 라인에 대한 그 어떤 존엄함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보다 더 강경하게 그런 사람들 전문 시위꾼들은 체포를 해서 검거를 하는 게 앞으로의 폭력적인 시위 문화를 좀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신면 총장은 너무 디테일하게 전략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청은 내줘도 좋은데 뭐 과문은 절대 한다 이런 표현도 할 필요 없거든요. 경찰청장은 불법 시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도 저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대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좀 많은 인력들 풀어가지고 좀 선량한 시민은 보호를 하고 시위꾼들은 체포하는 게 어떤가. 우리 미국의 조지 클루니 수갑 차고는 보셨잖아요. 폴리스 라인 넘었다는 그 이유인데 우리 사회는 너무 관대합니다, 시위 문화에 대해서. 제가
권위주의 정권 때도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취재도 많이 해봤지만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장애인 노점 단체도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이동 중에 있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계십니다만 이 시각 광화문 시위 현장 조금은 제 느낌은 조금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경찰 한 명과 버스 한 대가 시위대에 끌려간 상황이고요.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 차벽을 파손을 했습니다. 시위대 민주노총 만여 명 안유국역 쪽으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대포를 쏘고 있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홍 의원님, 지금 보면 경찰 한 명이 또 버스 한 대와 함께 시위대 쪽으로 끌려갔다. 뭐 이렇게 되면 뭐 과격 시위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예, 뭐 제가 공부했던 그 프랑스에서도 네. 시위는 다 허용은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경찰이 딱 이 선을 거서 거기를 넘어오면 예. 가차없이 말 타고 다니면서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서 예. 사정없이 때려요. 네. 사정없이 때리고 그냥 바로 체포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100% 인정해 주지만 예. 그거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그 경찰도 법을 지키고 예. 시위하는 사람도 법을 지키고 그러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디서 지금 위배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위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단언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예.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시위 질서도 유지되지 않을까. 예. 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취재 기자가 올려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노동자 대회에 4만 7천 명 서울역 광장 집회한 후에 이 중 12,000명 이 개별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청계천 쪽에서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이 청계천 광장 쪽인데요. 이쪽에서도 지금 충돌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농민단체 15,000명 그 삼성 본관 앞에서 4시 34분에 보신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시민대회에 참여한 4,000명이 오후 4시부터 그 방통대에서 서울 광장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만 버스를 시위대가 흔드는 장면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서울역 쪽이라든가 또 서린 호텔 쪽에는 이쪽에서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경찰차로 차벽을 설치해 놨는데 그 경찰차를 시위대가 흔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경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아니하다 할까 네. 그런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위 자체에 대해서 이 53개 시민 농민 사회단체 뭐 전부 총궐기 해가지고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이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강신명 경찰청장이 뭐 광화문 광장도 내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대가 많으면 도로 점유까지도 허락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그 후에 정부에서 강경방침으로 돌아섰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투쟁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와서 한번 뭔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한 정보력이랄까 그런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정보 어떤 수집 같은 데서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상당히 열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홍 의원님 그 프랑스 파리에서 오래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시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시위를 하면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지하철 같은 것도 다 파업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시위를 하는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보면 노조에서 이제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1년에 며칠 합니다. 근데 그 회비로 해요. 그리고 그날 임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불편해도 불편한 걸 감수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를테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 시위하는 그 라인을 딱 거놓고 그 라인을 벗어나면 가차없고 만약 기물을 파손했다. 그럼 가차없이 그 벌을 주죠. 그러니까 바로 체포해 가고 그러니까 질서는 유지되고
파업을 할 경우에는 그 불편은 시민들도 감수를 하고 네. 그리고 파업하는 사람은 임금 안 받고 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으니까 아 시위하는구나, 예. 파업하는구나. 그러면 아 그날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그 대신에 시위하는 사람이나 그 시위를 통제하는 사람이나 다 법을 지키기 때문에 예. 혼란스럽고 큰 뭐 파괴행위나 그런 건 벌어지지는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서 제가 더 지금 법을 덜 지키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위를 오늘 허용받은 범위가 어딘지 네. 그 범위를 어긋날 때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예. 그러나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예. 그런 것이 지금 좀 불확실한 상태가 아닌가 지금 저는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어느 쪽이 지금 원인 촉발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런 원인 규명보다는 분명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쪽은 시위대입니다. 시위대가 저렇게 경찰 버스를 훼손을 하고 경찰을 공격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 넘어도 되고 경찰 공격해도 되고 경찰 두들겨 패도 되고 안 들키면 그만이다 이런 게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경찰이 맞고 다니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 빼고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저희 그 후배들 그 경찰 대학 출신들 얘기 들어보면 예. 그 엘리트들이 그 시위대들한테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이게 많이 듣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지금 버스가 움직입니다. 네, 버스가 지금 자, 지금 시위대 끌려가고 있는 쪽으로 상황입니다. 끌려가서 지금 한 대 바리케이트를 쳤던 버스가 시위대 쪽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한 끌고 대가 가고 있는 완전히 모습입니다.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저 안에 경찰관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대는 거의 폭동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거를 지금 국가가 내비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좀 네.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지금, 나라가 그분이 저 좀 네. 보십시오. 저게 폭도의 행위지 저게 어떻게 그 시위하는 민주적인 네. 시위하는 사람이 태도니까 지금 쇠파이프가 파이프를 등장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전부 체포를 해가지고 해서 네. 그야말로 그 법의 처분을 받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훼손한 분들은 전부 다 그분들을 전부 찾아내서 예. 그 차량이나 이런 거 전부 변사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가 1억 원이 넘는데요. 예. 저거를 다 박살내 놓으면 그거는 결국 다 뭐라 그럴까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되겠죠? 거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찾아내서 청구시켜야 됩니다. 자, 이 시각 광화문 시위 현장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광화문 쪽, 그러니까 지금 제 계산으로는 그 동화 면세점 앞인 것 같습니다만 버스 한 대를 완전히 시위대 쪽으로 빼나온 다음에 지금 네. 몽둥이와 경찰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서는 완전히 보이진 않는데요. 예.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말이죠. 예, 누구를 때리는지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몽둥이와 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는 것만은 지금 생생하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은 그 경찰차를 끌고 가기, 예. 제거하기 위해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경찰이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고요. 지금 경찰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저는. 모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찰이 너무 청와대로만 시위대가 안 가게 하면 된다 이런 그 전략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과격한 네. 모습인데요. 저 정도 되면 이미 폭도 수준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경찰들도 방어를 넘어서 이제는 해산 내지는 네. 과감하게 체포 작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저기 네. 있는 경찰들도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측에 보입니다만 부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대포를 계속 쏘고 네. 있지만 시위대도 격렬하게 반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저런 정 교수님. 행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민주화 네. 투쟁 과정에서는 권위주의 시절에 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도 용인을 하고 네, 그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있었죠, 예. 우리 시위 문화가 아주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데 지금은 예. 그런 권위주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평화적 시위를 보장을 하는데 예. 왜 저렇게 폭력행위, 과격행위를 해가지고 예. 자기들의 주장이 시민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이렇게 초래를 네. 하느냐 이거 또 예. 공권력에 대해서 저런 식의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네. 민주 시민사회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서울광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 직접 보셨습니다. 폭행을 했고
또 버스 바리케이트를 쳐 있던 버스 하나를 밧줄로 연결을 해서 시위대 중앙까지 끌고 가는 상황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시위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처럼 보이지만 해산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네, 밖에서 노동자 대회 또 농민 대회, 예, 지금 서울 광장이라든가 또 삼성 본관 또 청계천 쪽 서린타워 쪽에서도 충돌이 예상이 되고 이쪽에 있는 시위대들도 한꺼번에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네.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이렇게 과격한 시위를 벌일 경우에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뿐더러 이제 여론의 역풍이 불 것 같은데 이렇게 과격한 시위를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어떤 뭐 한이라고 할까 민주노총 지금 노사정 뭐 과정에서 네. 소외됐다든가 이런 걸 표출을 하는 건데 표출의 방법이 저 정도까지는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폭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찰들을 때리고 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시위대들은 뒤에 있고 그 주변에는 또 일반 시민들이 그냥 그 구경을 하거나 지나가고 있는데 저런 그 일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 작전에 나와가지고 바로 저 체포를 하게 되면은 그 해산도 빨리 되고 할 텐데 이상하게 청와대를 막아야 된다, 광화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명박상성, 뭐 차벽을 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저는 강신명 청장의 어떤 그 전략, 시위 그 방지 전략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대응을 하는 기동대들이 대부분 전경들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전경들이나 의경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직원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직접 진짜 이제 직업적인 경찰관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직 일부 이제 그렇게 소위 의경들을 활용하는 기동대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소위 이 시위를 막는 병력이 좀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은 서구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북유럽식으로. 그러니까 북유럽식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 아니? 거의 사람을 갖다 그냥 잔인하게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시위 진압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정말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 인원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아마 경찰로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때 뭐 혹시라도 비난받을까봐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양욱 위원님의 말씀은 시위대들을 진압할 때, 또 할 때 단호하게 했었어야 된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유럽식으로 노르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굉장히 뭐 복지국가고 뭐 이렇게 인권 잘 존중하고 이런 나라지만은 저렇게 불법 판행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진압을 하는데 그러한 진압을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런 한계들 때문에 좀 쳐다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화면이 조금 흐릿하게 나오곤 있습니다만 또 다른 차를 지금 밧줄에 연결을 해서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가요. 이미 시위대 쪽으로 끌려간 경찰 방어벽 차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보입니다. 밑에 보이는 차를 또 끌고 시위대 쪽으로 이동하려는 장면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이 일어난 장면도 보셨는데요. 지금 시위대가 경찰을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또 버스 한 대뿐만 아니라 경찰 한 명이 시위대 쪽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윤희 박사님, 지금 이 상황이 글쎄 시위대들이야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동안에 자신들의 주장을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권력에 대항해서 저렇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의 주장이 합리성이 없다는 것, 정당하지 않다는 거를 오히려 더 해서 역효과가 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본고하고 이제 차별이 되는 거는 기존 정치권이 저분들 지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치권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수당이 좀 무리해서 가결시키려고 그러면 아주 또 거의 막아서서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수당이 과반수가 넘게 찬성을 시키면 해야 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측이 정권을 잡든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가 다수당이 좀 무모한 법안을 가결시키면 그건 그 다음 선거에서 또 투표를 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위에서부터 다 이게
이게 차근차근 제대로 역할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네. 저렇게 무모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예. 자신들의 저렇게 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 자신들의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다는 네. 그런 의식들이 아. 빨리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화면을 계속 보시면요. 좀 두 번째 지금 바리케이트를 쳤던 경찰 버스도 곧 시위대 쪽으로 지금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밑에서는 경찰들이 지금 시위대에 그냥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으로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뭐 방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거나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는 또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죠. 예. 저런 모습이 지금 시청자들이 보기에 참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양 진영이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국가의 공권력이 실추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전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외신을 타겠죠. 한국의 시민문화 해가지고 예. 외신 탈 텐데 저런 장면이 왜 어떻게 연출이 됐느냐. 예. 저는 경찰한테 또 책임 묻고 싶은데 네. 우리 경찰들 고생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위대를 자극하지 마라. 아. 시위대를 자극하면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소극적인 대응, 아. 뭐 차단벽 설치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저 정도 오늘 그 시위가 일어나면은 예. 뭐 양욱 위원님께서는 뭐 여러 병력도 모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또 지금쯤이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아, 예. 더 이상 저런 장면이 계속 오늘 뭐 저는 밤새도록 될 것 같은데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후진적인 시위 문화를 용납하는 공권력 예. 이런 공권력이 계속되고 제가 광우병 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광우병 때도 불법 시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주모자가 조계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조계사에서 들어가서 경찰이 체포를 못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 됐어요. 이것도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연 시위 문화를 불법적으로 이끈 지도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여기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공권력의 좀 안일한 대처, 준비 미흡 이런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공권력이 저렇게 맞고 막는데 집급하고 지금 물대포 쏘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또 저런 시위지 현장에서 공권력이 또 강하게 대응하다가 인명 그렇죠. 피해, 불상사가 좀 났을 어떤 경우. 불상사가 났을 경우 여론이 또 확 돌아선단 말이에요. 예. 특히 저분들의 경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노동자, 농민, 사회, 뭐 도시 빈민 등, 예. 또 뭐 저소득층 뭐 이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라기보다는 예. 동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저런 시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경찰은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예. 이런 것을 해왔는데 예. 지금은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저런 식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예. 일종의 뭐 체제 전복 내지는 뭐 타도식의 그런 그 인상을 주는 아. 저런 과격 시위,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예. 경찰도 제대로 예. 한번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홍 의원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아마 최대 규모인 것 같고 비교가 지금 그 광우병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때와 비교하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광우병은 시위대 때 일반 시민들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그 당시는 뭐 촛불 시위도 하고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예.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러는데 네. 지금은 보면 주로 노동자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로 주로 나오신 분들인 것 같고 예. 네. 저거는 지금 교과서 문제도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다가도 보니까 교과서 문제도 한쪽에서는 찬성 시위도 하고 반대 시위도 하는데 예. 지금 저 상황은 아무래도 노조가 중심이 돼서 하는 시위 같고요. 예. 또 경제적으로 생활 뭐 그런 그 민생 문제로 네. 항의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네. 뭐 어떤 사안이건 간에 네. 공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도전하는 것은 스스로 자충수다. 예. 그리고 네. 특히 지금 대통령도 안 계신데 왜 저렇게 모여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자신들 주장만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네. 해산을 해야죠. 네. 당연히. 그런데 저렇게 되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한국의 야당에서도 야당 예.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거꾸로. 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국회에서 대변을 해드릴 테니까.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한마디로 몰매를 맞고 있다. 몰매를 네.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뭐 던지고 때리고 네, 시위대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들이 물병입니다. 페트병인데요. 예. 저것도 맞으면은 뭐 부상이 예상되는 것들인데 물병을 던지고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지금 물대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타깝습니다만 저 끌고 가는 저분은 누굽니까? 경찰입니까? 경찰을 좀 끌고 가고 있는 끌고 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저 시위꾼 아, 지금 시위를 하시는 시위대입니까? 분들이 예. 왜 경찰을 저렇게 두드러 패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예. 그런 젊은이들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저기 예. 좀 나이 든 경찰들이 왔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특히 이번 시위는 민노총이 주관을 하는데 예. 네. 민노총 경우 지난번 노사정 그 협상을 할 때 예. 네. 노동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협상장에 나와서 주장을 네. 펼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뭐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일체 나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노총만 참여하고 민노총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도대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오늘 집회를 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출국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저 골프님께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소수 그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네. 엄정히 집행을 못 한다 그랬는데 저는요. 예. 경찰이 저는 어떤 시위를 그 진압을 할 때 예. 어떤 정치적인 그 고려를 하면 안 된다. 뭐 야당을 생각하고 뭐 NGO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엄정히 집행을 하고 저 민주노총이 과연 사회적 약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산하에 수많은 또 산별 노조들이 있는데 네. 그 생산직 노조지만 연봉 뭐 8, 9천 받는 그런 그 직장들도 많고요. 예. 꼭 사회적 약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양대 노조이기 예. 때문에 저런 모습에 네.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정도의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총 걸기를 대회, 민중 총 걸기를 대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쇠파이프를 흔들어서 공권력에 대항하고 이렇게 경찰차를 뺏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뭐 정치권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예. 야당도 뭐 국정교과서 뭐 특인가 그쪽에서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시위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던데 네. 저런 상황을 보고도 야당이 분명히 이런 과격 시위라든가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절연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지. 예. 물론 저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동정도 받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저런 과격 시위라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무런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오늘같이 수험생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민생을 가장 지켜야 할 그 민생을 지금 파괴까지 해가면서 저런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서 예. 저런 과격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치권도 반성과 함께 이런 시위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자제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정도라면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바리케이드 광화문 쪽으로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크게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도 네. 지금 충돌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 광우병 사태 때 좀 지켜보니까 예. 그때는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 없어가지고 주로 그 인터넷 방송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많이 방송됐죠. 예. 근데 그때도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했는데 네. 과연 그때도 경찰이 절대 병력의 열세로 몰려서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엄정하게 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예.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서로가 상처내고 경찰도 또 부상병동 생기고 예.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 내일 아침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우리 시민 문화도 이번 기회에는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볼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경찰도 네. 앞으로는 어떻게 시위를 진압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토요 특급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